예, 우리 세 번째 토론 듣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 통합 지역 돌봄에 대한 통합 시범 사업도 하셨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굉장히 적은 예산 2억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전국 최대 센터로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센터장으로 현재까지 계속 일선에서 일하고 현장을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집은 여전히 서울에서 살면서 매일 화성으로 출퇴하고 있는 우리 전준희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오늘 그 세 분의 발제자분들의 이 토론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당사자분들, 가족분들의 힘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들을 어떤 자리보다 더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오늘 배점태 회장님과 심지혜 배점태 회장님과 우리 김진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 이렇게 두 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심지혜는 정말 가족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시거든요. 예, 그 모임에 가서 보면 정말 그 힘이 정말 많이 느껴지고 아마 서울시가 좀 지원을 했더라면 조금 더 큰 조직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아니요, 지원이 많았으면 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NGO의 정신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가실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경기도 우리 가족대표단은 경기도의 지원이 있었고요. 또 경기도의 어떤 특수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교통이 좋지 않고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렇게 지자체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기도의 또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는 가족 상담 전화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또 가족 당사자분들이 전화를 받으세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가족 동료 지원가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생기니까 더 활발하게 일하시고 또 이분들의 경험들을 30일기의 시군에 가셔가지고 또 설명하시고 교육하시고 하는 이런 어떤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대표성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노하우들이 좀 전국에 더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국회에서 이게 이제 지자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 그 기반 위에 좀 가족과 당사자 단체들이 더 커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 두 단체가 오기까지는 되게 눈물겨운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심지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돼서 그렇지만은 우리 경기도 가족대표단 우리 김진일 회장님만 해도 이제 저희 화성도 가족 대표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선거 때가 되면 종이 한 장을 들고 센터에 오세요. 그래서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만나러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15년 이상 도의회 의원들 선거, 시의회 의원들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에마다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정신장애인 가족분들의 요구를 담은 그 종이 그걸 들고 가시는 거예요. 센터에 와서 프린트 좀 해달라. 예, 좀 한글로 입력 좀 해달라. 이러셔서 가져가세요. 가면은 제가 볼 때는 한 80%는 문전박대이신 것 같아요. 가서 얘기도 잘 안 들어주시고 뭐 출마하신 분은 거의 못 만나고 그냥 비서관분들 만나고 오시는데 하지만 매번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정책으로 돌아오는 건 아직은 경험은 못했지만 아마 우리 민병덕 의원께서 이번에 그 절절함을 느꼈다라고 하셨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활동들이 전국에서 계속 확대되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5년 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이해관계자는 사실 저의 목소리는 당사자나 가족들의 목소리 많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고 국가는 이분들의 어떤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화성시 그 통합돌봄에 대한 말씀도 잠깐 주셨는데 저는 이 통합돌봄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우리 가족분들 발표, 당사자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신장애인 소외의 역사를 옆에서 또 지켜봤습니다.
매번 어떤 정책에서든지 소외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봤고 그나마 시스템이 좋다라고 하는 경기도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도에 한 30년 동안 운영되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축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새롭게. 그런데 이거를 그 자리에 3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웬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간을 만드냐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가셨던 가족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신장애인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그렇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 250개 있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주변에 초등학교가 옆에 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 결국에는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주고 30년 동안 운영돼서 지금도 비가 새고 열악한 그곳은 여전히 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외의 역사. 그리고 저희도 통합돌봄을 하면서 지금은 시장님이 바뀌셨는데 통합돌봄을 위해서 전국에 이제 그 지자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저희 시장님도 거기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시장님이 정신장애인 통합돌봄을 아셨으니까 이게 정책에 반영되겠지 하고 이제 시장님과 그 회의를 하고 돌아오면서 시장님의 페이스북을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잘 몰랐다. 뭐 이런 글이 올라오길 바랬죠. 근데 그 회의에 가서 유명한 분들을 만났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민병덕 의원님의 이런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도 너무나 저는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소외의 어떤 그 역사가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분들과 당사자분들의 어떤 활동들이 정말 저는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한결 대표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이제 말씀도 하시고 어떤 정신장애인 분들의 어떤 그 주간보호 바우처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달장애인이 26만 3천 명이고 정신장애인이 한 10만 된다고 하는데 그 1,200억이죠. 발달장애인 쪽에 주간보호 서비스에 지원하는 예산이요. 정신장애인은 10만이지만 없죠. 이런 어떤 소외의 역사들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2026년 내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에 노인하고 장애인은 들어갔는데 정신장애인은 빠져 있어요. 10억 그 선도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때 큰 제도에 저희가 들어가야 됩니다. 큰 제도에 같이 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한결 대표가 가족과 당사자가 절벽에서 아웅다웅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이런 얘기 저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제도들 아까 우리 백종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도 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른 얘기처럼 서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정신의료 환경의 개선 이거는 모든 주체들이 다 바라는 것들이고 공공 이송 체계 만드는 것도 모든 주체들이 다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야만의 정신보건 체계를 바꾸고 이런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당사자, 가족, 전문가 그리고 정치인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 회의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통령께서 정신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또 말씀하셨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산발적이지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실현되기 위한 연대를 위한 원탁회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0여 년 기간 동안 이 정신건강 현장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신장애인 분들의 죽어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나아가는 속도보다. 그래서 우리 김진유 대표님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하루라도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지방의 격차가 너무 커요. 저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이 수도권이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이 지자체에 많이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신재활시설을 만드는 것도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들이고요. 중앙에서 지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우리가 한 목소리입니다. 예, 아웅다웅하는 것 같지만 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담아내는 큰 원탁의 회의가 구성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열띤 토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과 연대회의라는 이런 개념이셨는데 이게 이제 거기 정치인들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사자들까지 참여는 많이 우리처럼 많지는 않지만 자살 예방 포럼은 정치인들이 돼서 국회에서 하는 포럼이 하나 있죠. 그 다음 주 개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이 많은 그 이슈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존중희 선생님 한번 준비를 좀 하시죠, 같이. 오늘 저 백종원 선생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만나서 하도록 합시다. 예, 그래요. 만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전부 다. 아까 전에 지자체에서 정신건강센터를 그 자리에서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개적으로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 사업을 가장 먼저 센터를 시작한 우리 수원시에서 제가 수원시 센터장이기도 했고 만들려고 원래 좋은 옛날 건물을 받았는데 그 건물을 증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 어거리가 됐어요. 네.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그 수원시에서 구체적으로 지방 채권을 150억 원을 내겠다고까지 결정이 됐다고요. 시장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원장까지 해가지고요. 뭐 생생하죠. 왜냐하면 뭐 일요일 날 재정위원장을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랬었던 모양입니다. 국회의원 이름으로 이야기할게요, 그죠? 김영진 의원이야 이게 8달구에. 난 지금도 용서가 안 돼. 미안한데. 그 전에 의원 보좌관을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김영진 의원이. 그래서 난 당연히 의견 조정을 좀 해주기를 원했는데 민 의원께서 뭐 전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히려 교수님 광교에다가 부지를 만들어 주시니까 광교 산으로 좀 가시라. 그래서 내가 좀 굉장히 깼어요. 예. 지금도 내가 다시는 내 의원실 안 찾아온다고 내가 명함 찢어버리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니 오랫동안 알아왔을 거예요. 오랫동안 알아왔고 보좌관 시절부터 열심히 해왔고 훌륭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의 민원에 대한 건 알지만은 같은 당사자들이잖아요. 그걸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먼저 편견이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사건입니다. 예산까지 다 만들어 보려고 했던 구체적인 안과 전체 건물의 규모까지 다 나와 있었던 일이 무산이 됐던 일입니다. 네, 그 세 분 이야기 듣고 이제 우리 김일열 과장님 일렬에 앉아 계신데 그냥